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PC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19년도에 꾸민걸 PC에서 PC를 구매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2023년 9월 27일 날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한번 수리를 위해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민걸 PC는 고객님의 PC가 어떠한 이유로 꾸민걸 PC에 방문을 하셨고, 또 어떠한 정비와 수리를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PC마다 개별 수리 진단 기록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뢰성 있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정확하게 깎은 거는 제가 주말 전 금요일날 깎기는 했는데, 정말 남성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진짜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또 그렇게 미용실에 가기가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이기는 해도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해냈습니다. 제가 며칠간 계속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미용실이 아니라 머리방입니다. 머리방에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손님들이 가득하셨어요. 그 아주머님들이 다 똑같이 이제 머리를 뽑고 계셔가지고 매번 갔다가 또 다시 빈 걸음으로 온 적이 많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도 깎고 해서 저도 영상 보니까 되게 깔끔해진 것 같아서 저도 보기가 좀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PC 이상 증상은 바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주로 하시는데, 그것도 원을 하시는데, 약 한 10분 정도 플레이를 하면은 도중에 컴퓨터가 아예 꺼진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상에 대한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긴 한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PC가 아예 안 켜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천둥이 아주 요란하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PC에 조금 파워 쪽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좀 오신 분들이 조금 계셨었는데, 저도 당연히 PC 쪽 파워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PC 파워 쪽 문제는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는 거는 바로 CPU라든가 그래픽카드의 온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플레이를 하고 뭔가를 내가 작업을 줬을 때 부하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온도가 쿨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얘 쿨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 그러면은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발동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한번 다방면으로 봤는데, 그 수리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PC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은 먼지의 상태를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온도 때문에 PC가 꺼지는 확률은 극히 적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2023년도에 마지막에 정비를 하신 건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그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있는 먼지들도 아주 깔끔한 상태죠. 그래서 온도 때문은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하단 부분에 있다는 먼지라던가 이런 것도 봤어도 그래도 뭐 2년 정도 만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먼지는 아주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114번이셨던 이제 인 고객님이라고 제가 딱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수리 진단 기록부에서 언제 오셨는지를 다 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PC를 켜 보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PC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당시에 제가 새 PC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중고 부품과 이제 새거 부품의 조합으로 이제 판매를 한 제품입니다. 자, 일단은 켜서 SSD에 대한 한번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SSD는 2.5인치 240기가를 사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SSD는 다행히도 정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보조 하드 1테라짜리도 제가 장착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있죠. 이게 지금 34개가 들어와 있고, 경고등이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하드디스크 상에 문제는 있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교체는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 같은 경우에 이게 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드 디스크를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두 개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SATA 전원, 하나는 SATA 케이블입니다. SATA 데이터 케이블. SATA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새 걸로 바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SATA 케이블을 한번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개가 연결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은 게 뭐예요?
SATA 전원 케이블,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 SATA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놈으로 한번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TA 포트가 이제 메인 보드에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도 포트를 한번 더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결적인 부분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다 배제를 하게 됩니다. 자, SATA 케이블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요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SATA 전원이 불안정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SATA 포트의 불량으로도 이렇게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먼저 하드디스크 교체부터 하지 말고 일단 요거부터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딱 낙인이 찍혀 있죠. 34개가 딱 찍혀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드디스크 물리적인 결함이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따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온도 때문에 PC가 꺼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시네벤치와 OCCT를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71도. 일단 71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온도입니다. 일단은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줘서 CPU의 온도가 다른 타 프로그램의 그 테스트용 프로그램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4세대 기반의 4690인데 지금 71도 나오면은 굉장히 아주 좋은 쿨링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한번 부하를 줘가지고 일단 그래픽 카드에 대한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도 지금 뭐 72도 정도 나오면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지금 팬이 지금 60%가 채 안 돼요. 그죠? 돌아가는 RPM이 아주 좋은 쿨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그래픽 카드는 온도 때문에 PC가 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2019년도 당시에 제가 늘상 이제 고객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새거 같은 중고 PC를 저는 제작을 해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고 PC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저는 정말로 중고이지만은 정말 새 PC에 준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으로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지금 6년 동안 부품 교체 하나도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정비 한번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귀찮아도 하고 귀찮아도 좋으면 하는 게 그게 원리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픽 카드를 먼저 탈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까지 케이스에서 탈거를 하고 지금 메인보드는 이렇게 딱 파워랑 여러 가지 케이블만 남게끔만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진짜 요란하게 천둥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워도 지금 정상적인 수치를 다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도 한번 연결해 봤는데 여기에서도 전압 떨립이라던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적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저한테 오셨던 기록도 있었지만은 이제 메모리에 대한 접촉 불량 때문에 오셨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2023년도 당시에. 그때의 증상은 일단 PC는 켜지긴 켜지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약 2년 정도 됐으니까 또 앞으로 또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모리도 제가 접촉 부분 다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메모리 이렇게 꽂아지는 부분이죠.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 6년 정도 됐고 한 번도 이제 써멀 그리스를 제도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써멀 그리스도 제가 한번 제도포를 하려고 한번 열어봤는데 써멀 그리스랑 지금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0도 이상 한 1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 근데 쿨러는 돌아가고 있어. 먼저 발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이란 CPU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능을 좀 낮춰가지고 온도를 좀 낮춰보자. 그런 게 이제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면 되는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성능 제한을 걸어요. 성능 제한을 걸기 때문에 잘 되던 게 막 버벅 거린다던가 아니면 느리게 작동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써멀 그리스를 제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써멀 그리스 CPU에 대한 온도가 낮고 좋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 면에서도 아주 좋은 컨디션의 PC로 유지하면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2032 조그마한 이제 수은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유팀 전지 같은 거 그걸 한번 빼가지고 전압 체크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약 6년 된 거 치고는 지금 3.166V 나와서 아주 정상적인 또 전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물론 이 CR2032 때문에 PC가 사용 중에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제가 정비하는 중이니까 또 과정 중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 3V 미만이면 저는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새 거 같은 경우에는 3.3V가 나오고 CR2032 이렇게 생긴 거 전지 같은 경우에 이게 역할이 뭐냐면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메인보드의 세팅 값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준다 이렇게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 자체가 케이스에서 분해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뭐 서멀 그리스 CPU 쿨러 그냥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케이스가 그렇게 비좁지만 않다면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다 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육안적으로 다 봐야 돼요. 다 한번 제가 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케이스 뒷판이랑 이게 가려져 있어도 아예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CPU 소켓 뒷부분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뒷부분 보니까는 뭔가 이제 조금 뭐 액체 같은 게 조금 이물질들이 묻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메인보드에 뭐 기스가 간 거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소자에 손실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도 제가 육안으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케이스 내에서는 진짜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일일이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멀 그리스가 이제 재도포를 하죠. 서멀 그리스는 이제 제가 아틱사의 MX4로 지금 다시 새로 재도포를 해드렸고 서멀 그리스의 도포 주기는 보통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 서멀 그리스 재도포했다. 친구들이 그러겠죠. 뭐로 했는데 MX4로 했어. 되게 잘했네. 이런 평을 듣는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ATA 케이블 또 이제 SSD랑 지금 하드디스크 같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SSD도 물론 정상이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저한테 또 구매를 하신 PC이고 해서 이거는 제가 무상으로 그냥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오른쪽 게 새 거고요. 왼쪽 게 기존의 거입니다. 다 교체를 하고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메인보드에 아까 제가 CR2032 그거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보드 값이 다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안 맞아요 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2.50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2.60 베타 버전인데 2018년 5월 30일이 이 메인보드에 대한 마지막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60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가 있었던 거를 이제 수정 보완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와 진짜 6년이나 된 PC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메인보드에 대한 안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꼭 필수적인 저는 작업이라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와 메모리에 대한 호환성 혹은 내 그래픽카드 혹은 내 CPU는 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니까는 몇몇몇 버전 이상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신 시점인 건데 나는 정말로 똥손이야. 나는 진짜 뭐 업그레이드를 내가 뭐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나. 그러면은 주변에 능숙한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 없다. 뭐 엄마 삼촌도 다 모른다. 그러면은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괜히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켜도 묵묵무답이고 그 다음에 자꾸 뭐 화면도 출력도 안 되고 이러한 벽돌 증상과 이제 브리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안정적이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새롭게 다시 조립을 하고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메인보드라던가 이런 부분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클리닝을 했고 그래픽카드 접촉 부분 클리닝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부분 그래픽카드도 다 제가 클리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그리스도 재도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비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온도만 보시더라도
한번 대폭 온도가 지금 낮아져 있죠. 65도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주로 하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좀 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아까 제가 한 40분 정도 했다고 영상 설명에다가는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진짜 40분 넘게 했고, 지금 사진 찍은 시간 아마 30분 정도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타크래프트까지 제가 한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계속 한번 켜 놓고 한번 봤는데, 스타크래프트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미네랄 뭐 캐라고 지금 일단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거 보시면은 일단 31분 50초까지 저도 타이머를 정확하게 재면서 딱 이때까지 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찍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꾸민걸 PC, 그러니까 PC 오프라인 수리 매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정비와 수리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사실 오늘 작업한 거는 그렇게 큰 작업은 아니에요. 뭐가 특별하게 고장이 나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다? 정비를 할 때 그 과정은 바로 다 분해를 해서, 귀찮아도 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검사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클린 테스트라고 하죠. 부팅에 필요한 또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하나씩 배제를 해가면서 불량 원인을 찾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비록 6년 전에 이제 저한테 구매하신 거이긴 해도 정말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로 잘 조립이 되고 잘 사용을 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한 정비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진짜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아주 요란하게 또 오다가 안 오다가 했는데, 그래도 이 불편한 그 날씨 환경 속에서도 또 꾸민걸 PC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상에서도 다 제가 찍지 못했던 내용들도 제가 알아서 다 정비해드리고 했으니까 아마 고객분도 제 스타일은 아실 거예요. 귀찮아도 또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인 거 아시니까 저도 다 정성스럽게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러한 비슷한 상황으로 조금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이 수리 과정들을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스스로 자가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혹여나 뭐 나는 정말 못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똥손이야, 내가 만지는 거 다 고장나, 그러면은 주변 PC 수리점에서도 이제 AS를 진행을 하게 되실 텐데, 제 영상이 하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밑으로 깔고 저보다 다 제가 했던 이런 정비 내용보다 더 좋은 고퀄리티의 그 수리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있고요. 정말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명확한 수리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원리 원칙은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리에 깁스하는 일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